남편과 결혼한 지 3년째인 31살의 여자입니다. 직업은 없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없었어요. 딱 한 번 부모님 회사에서 석 달 정도 일을 해본 적이 있었지만 그건 역시 적성에 맞지 않아서 못 버티겠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7, 80년대에 정비소를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하시고 그때 모은 재산으로 땅을 많이 사놓으셨대요. 덕분에 저희 아빠도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셨고 현재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형제는 위로 오빠가 하나 있는데 20대 중반에 미국 유학 갔다가 현지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하더니 지금까지 아이 둘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오빠가 학창시절에 공부도 꽤 잘해서 좋은 대학에서 MBA 과정까지 전부 마쳤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작은 스시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종종 소식을 들으면 아이들 데리고 매일 놀러 다니면서 여유롭게 지냅니다. 남들이 볼 때는 비싼 돈 주고 유학까지 보내놨는데 아깝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오빠랑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라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습니다. 수백억 재산이 있는 엄청 대단한 부자는 아니지만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을 정도거든요. 부모님은 아직까지 회사를 운영하시지만 사실 그렇게 치열하게 사업을 하시진 않으세요. 예전부터 가족여행도 자주 다녔고 현재도 두 분이 취미생활 즐기시면서 즐겁게 사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돈을 벌어도 부족하다 말하고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희 식구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크게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옆에 있는 가족과 매일 행복하게 지내면 그만입니다. 누구는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어도 부족해서 주말도 없이 일을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들 중에 진짜 행복한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부자의 개념은 상대적인 것이고 저는 고급스러운 집이나 수억 외제차 같은 것에 전혀 관심이 없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평생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며 살고 싶어요. 저는 혼자 조용히 집에서 책 읽고 가끔 쓰고 싶은 글을 쓰면서 사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 유명하지 않은 글쓰기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몇 년 전에는 출판사 제안으로 수필집도 하나 출간한 적이 있네요. 돈은 전혀 되지 않았지만 순전히 제가 즐거워서 하고 있죠. 지금까지 멀쩡한 직장 생활 한번 해본 적 없어도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조용히 제가 좋아하는 일하며 사는 중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이런 제 성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억지로 일할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결혼하기 전에 2층짜리 작은 상가 건물을 제 앞으로 해주셨어요. 1층에 3동, 2층에 2동이는 정말 작은 건물인데 매달 월세로 8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건물 청소를 하거나 유지보수를 해야 하고 세금도 내야 하기 때문에 실소득은 훨씬 낮은 편이지만 평생 먹고 사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남편도 결혼 전에 이런 저희 집안과 제 성향을 모두 알면서 결혼했었고 오히려 좋아했어요. 내 입장에서는 장인어른이 도와주시면 좋지 뭐. 당신은 평생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면 되겠네. 저희 남편은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 인맥 덕분에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을 소개받았었지만 제 성격 자체가 이래서 너무 잘난 분들을 만나면 부담스럽더라고요. 명문대학 나와서 알아주는 전문직에 야망이 넘치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가치 있는 것 자체로 피곤해지고 나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은 불안함까지 생길 정도였어요. 그런데 친한 친구 소개로 만난 지금의 남편이 첫 인상부터 정말 편안했고 직업도 안정적인 공무원이라서 그런지 크게 부자가 된다거나 엄청난 출세를 바라지도 않아서 저와 잘 맞았습니다. 만난 지 1년도 안 되어 빠르게 결혼했고 남편은 직장 생활 계속 열심히 하고 저는 예전처럼 집에서 책 보고 글 쓰면서 집안 살림 챙기며 살았습니다. 결혼할 때 공무원인 남편 명의로 25평 아파트도 한 채 구입했고 매달 은행에 대출 갚아가며 그렇게 지냈어요. 주변에서 남들이 주식으로 대박이 났다, 부동산에 투자해서 2배가 됐다는 말이 종종 들려왔지만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월급 300만 원 정도 받고 제가 받는 월세에서 이거저거 떼고 남는 돈이면 대출금 갚고 나서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원래 저나 남편이나 사치 부리는 성격도 아니었고 자동차만 해도 남편은 7년 된 소나타, 저는 모닝을 타고 다닐 정도로 돈을 많이 안 써요. 남편 버는 월급으로는 남편 명의 아파트 대출을 갚고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까지만 내게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저축을 하던 시댁 용돈을 들이던 제가 신경 안 쓴다고 못을 박았어요. 시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시고 생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편이 매달 50만 원 정도 용돈을 드려야 한다 했거든요. 그것까지도 전부 이해했고 남편 월급에서 어떻게 쓰건 맘대로 하라 했어요. 대신 우리 부부 먹고 살고 다른 곳에 들어가는 돈은 전부 제가 부담했습니다. 당장 아이 낳을 계획도 몇 년 안에는 없었고 매달 제가 따로 저축하는 돈만 해도 300만 원 이상은 모을 수 있었습니다. 쓸 거 다 쓰면서 그 정도 모으고 사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책 읽고 가끔 글 쓰는 걸 취미로 하기 때문에 사는데 별다른 큰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집 근처에 10분만 운전해서 가면 시립도서관이 있고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방문해서 책을 빌려다 읽습니다. 정말 보고 싶은 책은 도서관에 신청해 놓으면 얼마 후에 구비해 놓으시고 가끔 진짜 소장하고 싶은 책이 생길 때마다 한 권씩 사는 편이에요. 아마 제가 아직까지 결혼을 안 하고 계속 부모님 댁에서 먹고 자고 생활했다면 한 달 50만 원도 안 쓰고 살았을 거예요. 아무튼 저축자라고 우리 부부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아무 문제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최근 들어 저한테 언제까지 그렇게 살 생각이냐 물어보더라고요. 당신은 이제 슬슬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다른 직장 생활 하기 싫으면 장인어른 회사를 조금 다녀보던가. 아니면 돈도 많은데 당신 건물 1층에서 카페라도 하나 차려봐. 제가 일머리가 그리 좋은 편도 아니고 예전에 아빠 회사에 3달 정도 잠깐 다닐 때도 너무 적성에 안 맞아서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굳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게 아니라면 그렇게 일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건물이 있다고 해서 장사는 뭐 아무나 하나요? 남편은 프랜차이즈 카페라도 하나 차려보라 하는데 창업하는 데 들어가는 돈도 문제고 매일 출근해서 관리할 자신도 없습니다. 지금 세입자분들 장사 잘하고 계신데 서로 얼굴 붉히면서 나가달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매달 통장에 월세가 들어오는데 굳이 잘하지도 못하는 일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매일 좋아하는 책 읽고 집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지금처럼 사는 게 세상 그 어떤 일보다 행복한데 굳이 나가서 사회생활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웬만한 사람들보다 세금도 착실하게 잘 내고 있고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싫은 소리 한번 해본 적 없을 정도로 죄짓고 살지 않았어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이 정도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이 당장 일 그만두고 집에서 저랑 똑같이 쉬고 싶다고 해도 저는 반대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당장 수입이 줄어들고 남편이 지금까지 내고 있던 아파트 대출금이랑 공과금을 제 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이 오겠지만 조금 불편할 뿐이지 죽고 사는 문제는 전혀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남편에게 월급이 적다고 바가지를 긁어본 적도 없고 생활비를 더 내놓으라고 잔소리 한번 해본 적 없습니다. 그냥 두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일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어려운 일인가요?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저를 보면서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놀고 먹을 생각이냐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 하는 거라고 잔소리를 하더군요. 남편이 저를 타이르듯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 생각이 있고 나는 내 삶의 방식이 있는데 서로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자 했습니다. 제가 표정까지 굳어가며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면 남편은 그냥 해본 소리라며 얼렁뚱땅 넘어갔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고 또다시 며칠 시간이 지나면 저한테 나가서 일할 생각은 없냐고 물어봅니다. 진짜 집에만 있으면 안 지겨워? 나 같으면 나가서 뭐라도 했겠다. 꼭 돈을 벌어오라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이 맨날 집에만 있으면 뭐해? 하루에 몇 시간 정도라도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봐. 남편이 이런 소리를 할 때마다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정말 가관이에요. 마치 한심한 백수를 쳐다보는 눈빛이라서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출퇴근하는 직장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저는 가정에서 제 몫을 충분히 하고 있고 경제적인 이유 말고도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대신에 청소, 빨래, 요리 같은 살림살이도 전부 제가 맡아서 하고 있거든요. 버는 돈의 액수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제가 집에서 놀면서도 남편 월급의 2배를 버는데 아침부터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저를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일하기 싫다니까? 내가 당신한테 피해 끼치는 것도 없고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살 거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왜 그래? 남편은 제가 1년 정도 집에서 뒹굴다가 결국 못 참고 지쳐서 일하러 나갈 줄 알았는데 진짜 해도 너무하답니다.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매일 집에만 붙어 있는 저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너무 답답하대요. 정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싫으면 활동적인 취미 생활이라도 갖고 사람들을 만나서 운동이라도 해보라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정말 싫고 하나도 즐겁지 않은데 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야 하는지 이해 못하겠어요. 최근 들어서 점점 남편과 이런 말다툼도 잦아지고 한번 이렇게 싸우고 나면 안 좋은 감정이 며칠씩 지속되었습니다. 남편은 자꾸 저를 쓸모없는 사람, 사회에서 도태된 사람 취급을 하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제가 남편보다 세금도 훨씬 많이 내고 있고 이렇게 살더라도 남에게 한 번도 피해 끼친 적 없습니다. 남들은 돈 한 푼 안 벌어와도 얼마든지 전업주부로 살고 있다는데 저는 집안일은 집안일대로 제가 다 하면서 돈도 남편보다 많이 벌어오잖아요? 이만하면 남편 입장에서 저를 업고 다녀도 모자란 거 아닐까요? 호강에 겨우니까 자꾸 헛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는 남편이 또다시 나가서 일 좀 하라길래 저도 참다 못해 한 소리 했습니다. 알겠어. 당장 다음 달부터 아빠 회사로 출근할게. 내가 나가서 돈 버는 대신에 아빠한테 받은 건물은 다시 돌려드릴 거야. 그럼 됐지? 솔직히 제가 지금 당장 부모님 회사 출근하더라도 월급 500은 주실 거예요. 하다못해 남편 받는 돈보다는 많이 주시겠죠? 제가 부모님에게 건물을 물려받았을 때는 평생 일 안 하고 집에서 책이나 읽고 싶다고 해서 받은 거니까 다시 일하러 나가면 당연히 반납해야죠. 그전까지는 집에서 나가서 일하라며 저를 세상 한심한 사람 취급하던 남편이 건물을 다시 부모님에게 반납하겠다니까 안 된다며 펄쩍 뛰더라고요. 여기서 그 이야기가 왜 나와? 당신이 나가서 일하는 거랑 그건 완전 다른 이야기지. 저는 왜 그 두 가지가 다른 이야기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하기 싫은 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억지로 참으며 할 수 있는 건 먹고 살기 위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하는 것 자체에 재미를 느끼고 삶의 보람을 찾는 사람도 있다지만 그런 사람들마저도 돈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몇 명이나 같은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정말 일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나가서 돈을 벌 이유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집에서 한 달 내내 책 보고 살림만 하면서 살아도 남편이 버는 월급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굳이 그래야 하는 이유를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집에 있는 것이 꼴보기 싫고 나가서 뭐라도 하는 것을 남편이 원한다면 건물이라도 다시 부모님께 반납하고 먹고 살기 위한 돈을 버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이젠 저도 나가서 일을 하니까 그동안 제가 혼자 하던 집안일도 남편이 나눠서 분담해주고 우리 부부 돈 관리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할 것 같다고 이야기했죠. 우리 돈 관리는 앞으로 내가 할게. 당신 월급 들어오면 내 통장으로 자동이체하고 한 달에 용돈 30만 원씩 쓰는 걸로 해. 나도 정확하게 30만 원만 쓸 테니까. 남편에게 집안일 같이 하자, 돈 관리 내게 맡기라고 이야기했더니 역시나 그건 절대로 말이 안 된다며 펄펄 뛰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훨씬 돈도 아껴서 쓰고 버는 돈도 더 많으니까 내가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했더니 그건 또 아무 말 못하네요. 그동안 남편이 알아서 주고 있던 시부모님 용돈 같은 것도 전부 내가 관리하고 앞으로는 필요한 일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나한테 이야기하고 받아가게 하시라고 했더니 자기 부모한테 거지 동냥하는 거냐며 저한테 눈을 부라리더라고요. 왜? 시어머니는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 아니야? 시어머니가 당신 일이라도 해주고 돈 받는 거였어? 내가 집에서 책 보고 살림하는 건 눈꼴 시려워서 못 봐주겠다며? 그동안 참고 쌓아왔던 감정들이 저도 모르게 터져나왔어요. 저는 남편을 존중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한 적도 없는데 남편은 집에 있는 저를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매달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우리 두 사람 보험료 통신비 해결하고 먹고 사는 생활비도 전부 제가 감당하면서도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더니 제가 우습게 보였나 봐요. 정말 화가 많이 났지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남편에게 전부 없던 일로 할 테니까 앞으로 쓸데없이 서로 사는 방식에 간섭하지 말고 싸우지 말자고 했죠. 여기서 끝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남편은 기어코 자존심 때문에 한마디를 더 하면서 상황을 악화시켰습니다. 그 건물 너가 벌어서 샀냐? 부모 잘 만나서 놀고 먹는 주제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젊은 나이에 집에서 빈둥대는 게 자랑이야? 한심하다 한심해. 제가 지금까지 부모님 덕을 보며 살았고 고생 한번 제대로 안 해보고 살았던 건 맞아요. 하지만 몇 번이나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남한테 피해 준 적 있나요? 조용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는데 왜 저렇게 저를 꼴보기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말로 지금보다 훨씬 부자로 살고 싶고 매일 명품 쇼핑에 비싼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 살고 싶었으면 지금의 남편과 결혼했을까요? 부모 잘 만난 건 제복이지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남편에게 저 말을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고 단순히 내가 집에서 빈둥대며 노는 것뿐만 아니라 친정부모님이 시댁 부모보다 별로 힘든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꼴보기 싫었나 봐요. 괜히 직업을 이야기했다가 욕먹을 것 같아서 말은 안 하겠는데 아버님은 70 넘은 연세에 아직도 몸쓰는 힘든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버는 돈으로 시댁 빚 갚고 나면 생활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남편이 조금씩 보조해드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혼하고 한 번도 이런 것 때문에 잔소리 해본 적 없고 시댁과 친정을 차별한 적도 없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이런 모욕적인 말까지 들어가며 결혼 생활 유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이 집은 남편이 마련한 집이고 남편이 대출 갚아왔기 때문에 제가 몸만 나가면 그만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짐 싸서 나왔고 이틀 후에 사람 보내서 집에 있던 제 짐까지 모두 가지고 빠져나왔어요. 이 정도로 일이 커질 줄 몰랐던 남편이 자기는 이혼할 생각 없고 애초에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변명했지만 이미 마음이 차게 식은 뒤였죠. 제가 아내로서 뭐가 그렇게 부족했기에 저를 능력 없는 식충에 취급했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말리고 시부모님이 제게 전화해서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셨지만 한 번 떠난 마음이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2주 만에 남편과의 모든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했고 이젠 법적으로도 남남이 되었습니다. 이혼하자마자 가장 크게 달라진 변화는 남편이 혼자 벌어서는 대출금 때문에 그 아파트를 유지 못하고 바로 부동산에 매물로 내놨더라고요. 다시 예전처럼 시부모 집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는데 정말 저런 모습이 본인이 원하던 그림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집에서 책이나 보고 빈둥거리는 아내 대신에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 하는 자기 부모와 한 집에서 사니 행복하겠죠? 한국 속담에 호강에 겨워서 요강에 큰일 본다는 말이 있는데 그게 딱 전 남편에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